지주사는 일단 강점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싸다는 거고요. 옛날에 우선주도 그랬잖아요. 이유 없이 보통주에 거의 4분의 1 가격이 거래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폭등을 해가지고 가격이 대비 많이 줄었죠. 생성자는 10몇 프로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보통주, 우선주가. 지주사도 좀 그런 맥락으로 움직일 것 같고, 시장의 오해, 편견, 무관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평가될 때 사야 되는 게 이제 가치투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저평가될 때 사야 돼요. 지주사를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소에 지주사에 대해서 워낙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투자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좋아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좋다고 평소 소신을 많이 밝히셨는데 우선 SK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SK홀딩스. SK홀딩스 이제 지분을 일부 매입을 하셔서 회사에 주주 제안을 과거에 여러 차례 하셨고 일부는 또 회사에서 받아들여서 자사주 취득 투각을 했고 투자하는 쪽에서나 아니면 투자를 받는 쪽에서나 어쨌든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꽤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SK 주가가 최근 1년에 32%나 빠졌단 말이죠. 그렇죠. 네, 여전히 좋게 보고 계신지. SK는 그러니까 이게 거버넌스라든지 주주하는 정책,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아무리 거버넌스가 좋고 회사가 ESG를 충실히 이행해도 주가가 못 오르는 경우가 있고 ESG는 엉망인데 주가는 엄청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SK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린 기업이죠. 저희가 사실은 레터를 보내지 않았어도 소각을 했을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지 않았으면 뭐 애초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 거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ESG에 대한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소통도 잘하고 열린 기업이고 소셜이 아주 강한 기업이에요. 근데 결국은 실적이 보면은 이제 지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대부분 인플레이션 수혜 업종들, 현금이 많고 그다음에 어떤 뭔가 좀 인프라 투자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근데 SK 같은 경우는 의외로 성장 산업 비중이 높아요. 예를 들면 해외 벤처에 투자한 자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수조 원의 자금을 이제 투자를 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 굉장히 성장 산업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게 있어요. 대부분 신재생, 수소라든지 환경, 수소, 신재생, 뭐 배터리 뭐 이런 쪽에 충전 많이, 인프라. 그렇죠. 미래 성장 산업에 집중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저금리 디플레이션 시대가 끝나고 고금리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듀레이션이 긴 쪽이 좀 불리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대퇴 투자라든지 벤처 투자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따박따박 매년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 오히려 조명을 받는 국면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긴 안목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 단기 시황상은 좀 이렇게 흐름에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 그래서 기업은 잘하고 있어도 환경이 이제 맞지가 않으면 주가는 못 올라가는 좀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업 자체는 잘하고 있다. 다만 이제 대외 여건이 좀 불리하게 환경이 바뀐 것 같아요. 워낙 여기는 뭐 투자형 지주사라고 해서 한국에는 별로 없는 형태이기는 한데 투자를 많이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모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과거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이랑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아, 수익률이 그 정도로 좋나요? 네, 한 10몇 % 정도 한 연평균.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군요. 잘 했었죠. 잘 했는데 환경이 이제 좀 안 맞게 바뀐 거잖아요. 지금은 좀. 그 부분에서 좀 이제 주가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투자적인 측면에서 그 워런 버핏 같은 걸출한 투자자가 거기는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도 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누가 잘해서 이렇게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어떤 시스템의 힘인 건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특출한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 몇 분 계신 건지 그거는 뭐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고, 예, 어쨌든 뭐 잘 해왔으니까 잘 하겠지 뭐 이런 심리겠죠. 그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주사 투자라고 하면은 아우 난 지주사는 진짜 싫다. 뭐 이중상장 이슈도 있고 이건 뭐 대주주를 위한 회사지 뭐 이게 개인이 살 주식은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보지도 않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주가도 좀 지지부진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지주사 중에서도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LS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LS 주가가 1년 상승률이 56%, 올 들어서만 37%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지주사인데 SK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또 LS는 또 이렇게 주가가 왜 오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LS는 뭐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수혜 업종이라서 예. 아까 말씀하셨던 인플레이션 관련 기업에 예를 들어 원자재 관련 기업도 있고 네. 좀 전력 인프라에 아주 막강한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그러니까 돈을 잘 법니다. 실적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실적 따라서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인 것 같고 결국엔 펀더멘털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예. 올랐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뭐 다른 기업들도 좀 다 이제 마찬가지 느낌이 들고 근데 지주사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주주와 운명을 같이 하는 기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뒤통수를 맞을 일은 별로 없지를 않을까. 뭔가 어떤 액션이 이루어지더라도 뭔가 지주사의 불리한 결정은 잘 못 봤어요, 한 번도. 근데 가끔 자회사가 손해보는 경우는 각종 분할 합병을 통해서 네. 자회사가 좀 손해보는 경우는 봤어도 지주사가 손해보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지주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기업이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이게 잘 되면 에브리바디 해피인 주식인 거거든요. 근데 단지 주가는 모르겠어요. 주가가 오르면 과연 좋은 건지. 주가가 오르면 우리는 좋은데 예를 들면 뭐 상속세 뭐 이런 또 부담이 생길 수 있잖아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된 기업에만 좀 투자를 하자. 당분간은 2세, 3세로 승계가 되고 난 기업은 이제 뭐 주가가 오르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상속 이슈는 계속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SK 같은 경우도 최태원 회장께서 뭐 20년, 30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승계를 걱정하셔야 될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고. 그렇긴 하죠. 근데 승계는 이제 안 되죠. 왜냐면 상속세가 60%이기 때문에 네. 예, 한 두 번 하고 나면 이제는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많은 기업들이 이미 어나운스를 한 걸로 알고요. 승계는 없다라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지주사 투자할 때 또 유의해야 될 사항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상속 이슈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배당은 좀 많이 주니까 좀 배당 이런 건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지주사는 이제 일단 강점은 이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싸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LG나 SK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 주식 그 값의 반 이하의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더블 카운팅 이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뭐 LG도 상장돼 있고 LG 전자도 상장돼 있고 네. LG 화학도 돼 있고 LG 엔솔도 돼 있는데 네. 이거 뭐 더블 카운팅 아니냐 다 같이 돼 있는데 그걸 뭐 다 일일이 다 더해갖고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그렇죠. 이슈. 미국은 뭐 별로 그런 기업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인 네, 거잖아요. 뭐 알파벳 하나 딱 있고 구글이나 유튜브는 다 따로따로 그 안에 속해 있고. 네. 대부분 지주사만 상장이 돼 있든지 네. 자회사만 상장이 돼 있든지가 대부분 이제 외국의 사례고 네. 우리는 다 돼 있으니까 계속 이 더블 카운팅 이슈가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더블 카운팅 이슈는 어떤 희소성의 원칙에는 말이 되는데 그냥 내재 가치로 봐서는 디스카운트 되면 안 되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격이 있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제가 펀딩을 해가지고 한 10조를 모았어요. 자금을 10조를 가지고 삼성전자 한 종목을 다 샀어요. 네. 10조 원어치 샀죠. 네. 제가 상장을 시켰어요. 네. 이게 왜 4조에 거래되죠? 10조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게 이거든요. 그럼 ETF는 어떡하죠? 아, ETF. ETF는 왜 네, 네. 제값 받죠? 똑같잖아요. ETF도 구조가. 그 왜 ETF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결국에 인식의 좀 오류, 좀 오해 이런 편견 이런 건데 이것만 해소되면은 저는 뭐 언젠가는 아무 이유 없이 이제 오를 날이 오지 않을까. 옛날에 우선주도 그랬잖아요. 네. 이유 없이 뭐 보통주의 거의 4분질 가격이 거래되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폭등을 해가지고 그냥 가격이 갭이 많이 줄었죠. 삼성전자는 10몇 프로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보통주 우선주가. 예. 근데 지주사도 좀 그런 맥락으로 좀 움직일 것 같고 단점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네, 네. 지주랑 자회사랑 시가총액이 지주가 더 적거든요. 보통 네. 자회사가 크잖아요. 보통 그렇죠. 거래가 잘 안 되죠. 네. 유동성 디스카운트 인정합니다. 뭐 5% 정도 뭐 인정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투자자로 하여금 선택권을 앗아간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LG가 네. LG화학, LG전자, LG엔솔 이렇게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좋을 때는 이 종합 선물 세트니까 나 주 LG 살래 싸니까 이건데 어느 날 갑자기 뭐 LG화학이 조금 실적이 안 좋아요. 네. 아, 요걸 좀 미리 팔고 싶은데 못 네. 팔잖아요. 그게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일부 될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자회사가 다 잘 되고 있어. 그 순간에는 이제 디스카운트 될 이유가 없지 않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으니까 예. 리스크가 해지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화학이 좋으면 전자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안 좋고 이러면서 예, 상쇄가 되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네. 이제 복합 기업에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카테고리에 풀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예전에 대림산업이 건설이나 화학을 같이 했잖아요. 그럼 어디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건설 ETF도 못 들어가고 화학 ETF도 못 들어가요. 복합 기업들. 지주사가 복합 기업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수급에서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ETF가 안 사주는 거죠. 그 카테고리가 없으니까. 카테고리를 지주사로 따로 하나 만들 수는 없나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텐데 그게 뭐 트리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이제 사소한 약점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할 때 보면 뭐 SK가 갖고 있는 뭐 자회사들 쭉 있잖아요. 그 가격을 산정하고 거기서 30% 디스카운트를 해버려요. 그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왜 그럴까? 그럼 예를 들면 SK가 SK텔레콤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30% 빼서 파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가격 받고 팔아야죠,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프리미엄까지 받고. 시가의 한 3배 당장 팔릴 것 같은. 근데 그거를 내놓으면 어마어마한 기업이잖아요. SK텔레콤은. 근데 그걸 오히려 디스카운트를 하니까. 근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너무 안 줬어요. 뭐 법인세 뭐는 인정하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이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장의 오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가치 투자자들이 그런 오해에서 비롯된 주가 하락을 오히려 또 좋아하시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싸게 거래되는 주식은 절대로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산업이 10년 뒤에 없어진다든지 업황이 굉장히 안 좋다든지 재무 구조가 안 좋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으로 저평가될 수가 있거든요. 일시적인 기업 실적의 악화, 뭐 외국인이 팔아서 알려지지 않아서 시장의 오해, 편견, 무관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평가될 때 사야 되는 게 이제 가치 투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저평가될 때 사야 돼요. 그러니까 뚜렷한 그러니까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으로 저평가될 때 매수하는 게 좋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LS 같은 경우도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자회사들 중에 상장된 게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상장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흔들린단 말이죠. 예를 들면 옛날 과거 LS 니코동재련 그 LS의 M&M이죠.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거기 상장한다고 그러면 주가가 막 흔들리고 막 이런 일들이 SK도 ENS라는 큰 그 에너지 회사가 있으니까 이런 거 상장한다고 그러면 뭐 주가가 흔들리고 이러니까요. 그럴 때 오히려 반대로 산다. 이런 전략은 어떤가요? 네, 괜찮죠. 그 예전에는 그 물적 분할하면 주가가 올랐어요. 예전에 올랐어요. 10년 전에는 올랐어요. 근데 물적 분할이라는 게 꼭 악재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개별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너무 안 좋아서 정리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물적 분할 해가지고 좀 그걸 매각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좋은 거잖아요. 나쁜 게 없어지니까. 사실은 그 맥락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물적 분할, 일적 분할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수단일 뿐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인적 분할이 뭐 좋긴 한데요. 이게 왜냐하면 투자자는 다양한데 예를 들면 뭐 LG화학을 놓고 보면은 LG화학의 뭐 올드 이코노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석유화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배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같이 섞어 놓으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해버리면 그냥 구경제를 좋아하면 이 케미컬로 가시고 배터리 좋아하시는 분 이거 팔고 다 일로 가면 되는데 선택권이 생기니까 인적 그렇죠, 분할은 그렇죠. 네. 근데 물적 분할은 아예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LG화학의 건을 보면은 LG화학이 정말 수십 년간 공을 들여서 가지고 있는 기술로 정말 어마어마한 LG 엔솔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그걸 성공 내 데뷔를 시켰잖아요. 100조 뭐 이렇게 받고. 지금 시가총액 뭐 이득이니까요. 네, 10몇 조 공짜로 조달하고 자금을 리스크도 줄이고 배터리 산업이 이게 뭐 크게 성공할 걸로 보고 있지만은 또 경쟁도 심하기 때문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줄이고 제값 받고 뭐 현금도 별로 안 쓰고 이렇게 잘 한 거잖아요, 사실은. LG 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것이죠. 그럼 LG 그룹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주가가 이제 떨어져 버리니까 그냥 당황스럽고 이렇게 되면은 그 뭐 사실 그 LG 화학이나 주 LG를 갖고 계신 뭐 대주주분들은 행복하시겠죠. 회사는 엄청 좋아지는데 주가는 안 오르니까 좀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저는 그거는 그렇게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명확히 분석을 해서 굉장히 잘한 거라고 보거든요.
리스크도 줄이고 사실은 좋은 가격에 IPO 시켜서 자금 조달하고. 사실은 가치 투자라는 영역이 뭐 이렇게 싼 주식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과학적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사고 팔아야지 단순히 뭐 그냥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라든지 그래서 가치 투자에 대한 좀 오해 같은 것들도 시장에 있는데 방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더블 카운팅은 안 좋다. 혹은 뭐 분할 상장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번 딱 냉정하게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네. 그게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예. 오늘 의장님하고 제가 궁금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두서없이 좀 많이 여쭤봤는데요. 말씀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